굳이 55세까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이거 못 꺼내 쓰고 투자 못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거기에 그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돈이 돼 있어요. 국민연금도 지금 부부가 합산해서 월 369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껏 해봤자 300만 원 받는 거 굉장히 부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 그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렇지만 60이면은 투자를 하되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낮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젊을 때처럼 막 투자 그 자산도 좀 리스크가 작은 걸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자산들은 가격 변동성이 작은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이제 50대라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꿈도 크고 연금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국민연금 돌려달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국민연금밖에 안 가지고 계시고요. 강제로 했으니까 가지고 계시겠죠. 그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인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못 하시는 이유가 55세까지 묶이는 돈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55세까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이거 못 꺼내 쓰고 투자 못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거기에 그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 열심히 투자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돈이 돼 있어요. 세제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그런 그 약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있지만 굉장히 그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내시잖아요. 뭐 공무원이시면은 공무원연금을 내시겠죠.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제 다 가입하셨을 텐데 DC형도 있고 DB형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회사에서 떼고 주기 때문에 그것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층까지는 이제 마련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3층까지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열심히만 내시면은 노후에 그렇게 힘드시진 않아요. 국민연금도 지금 부부가 합산해서 월 369만 원까지 받는 분들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크죠. 국민연금 둘이서 낸 걸 합치면은 370만 원 돈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퇴직연금, 그다음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저축, 그다음에 IRP 조건이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저는 900만 원까지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이 놓치지 않고 한도, 그 세액공제 한도만큼 채워넣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연금 저축이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저도 55세가 언제 오나 그랬는데 벌써 저도 이제 2년 후면은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2년 후에 55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후 준비의 1순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생활비. 뭐 우리가 맨날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교수님, 공무원들 이런 분들 그 기껏 해봤자 300만 원 받는 거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그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면은 나머지 여윳돈이 좀 있다고 하면은 젊으실 때부터 조금씩 그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뭐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훈련하시는 것도 좋고요. 연금 계좌 안에서 펀드 얼마든지 사고 파셔도 되거든요. 꺼내질 못할 뿐이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환매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투자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고 해보는 거, 실천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 50대 노후 준비는 그런 식으로 지금 50이라고 하시면 아직 10년 동안은 월급을 받거든요. 그때 받는 세액공제 이런 거 다 그 사적보험,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5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저는 뭐 60대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제가 월급을 받는 한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맨날 연금 얘기만 하느냐, 뭐 제 친구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준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다른 걸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잉태를 합니다. 60세입니다.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원금은 하나도 잃을 가능성이 없으면서 수익률이 좀 높은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면 참 좋은데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투자라고 하면요, 뭐 투자라고 얘기하기보다 이제 그걸 이제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축이 유일한 방법이죠.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수익이 좀 붙는 것. 하지만 그 대가로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낮아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면 보통 사람은요, 노후 자금이 충분히 쌓일 수가 없어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60대라고 하시면은 투자를, 제가 볼 때는 60도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요즘 뭐 60대 셨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자분이셨는데 너무 젊으셔가지고, 젊고 아름다우셔가지고 몇 세시냐고 그랬더니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0이 절대로, 젊으신 분들은 아유 70대면은 누워있지 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 89 되신 저희 부친께서 지금도 뭐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60이면은 투자를 하되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낮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젊을 때처럼 막 못 먹어도 고 이러시다가 날리시면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젊을 때는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 어차피 65세 되기 전에는 쓸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다릴 시간이 있고, 기다리다 보면 우량 자산에 투자했다 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60세라고 하시면은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데,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이때는 이제 적립식 투자가 아니고 목돈을 가지고 굴리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실 때 투자 그 자산도 좀 리스크가 작은 걸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채권, 그 다음에 뭐 리츠 같은 거,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작은 돈을 할 수 있죠. 레버리지 안 쓰고. 이런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좀 그 배당주 같은 경우, 배당주는 이제 배당이 나오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주식치고는 절대로 적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치고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주, 이런 인컴 자산들, 뭐가 이렇게 이자나 배당 같은 게 나오는 자산들, 이런 자산들은 가격 변동성이 작은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짜시면은 글쎄요, 뭐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잃을 가능성은 배제시키면서 좀 제한하면서 수익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 이렇게 길게 노후 이야기를 하고 연금 얘기하고 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노후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게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회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굶어 죽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기초연금 32만 원이, 한 분이면 32만, 두 분이면 이제 52만 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또 매년 또 올라가더라고요. 글쎄요, 한 달에 52만 원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부모님한테 한 달에 50만 원 돈 드리기가, 자식도 힘들어요. 자식 3명만 있으면 그럼 150만 원 확보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50만 원씩 드리는 자식이 별로 안 계실걸요.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된 거죠. 그 대신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부모가 되고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우리도 이제는 내 거는 따로 챙겨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하고 싶건 아니건 간에 이게 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기초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있고, 아까 지금 보니까 뭐 두 분이서 한 달에 369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면은 뭐 공무원연금에 버금가는, 공무원연금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뭐 360만 원이 뭐 고액이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돈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책에서 쓴 이유는 이게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보장제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병원 가는 거 무섭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가셔서 문제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그 약간 든든함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사고가 훨씬 더 유연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서투른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노후에 이렇게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그 생각의 스피드가 느려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급하신 분들이 이제 뭐 번쩍 뜨이는 제한, 이거는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요 수익률은 10% 나요. 이런 거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말려드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 얘기에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초연금 하나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지만, 기초연금 하나만 받아도 둘이서 52만 원 정도면 뭐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거거든요. 뭐 아주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좀 여유로움을 갖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여유로움을 갖는다고 하면 조금 더 투자하실 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당한 얘기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런 좀 여유가 있어야지 저는 심리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나친 노후 걱정도 병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VS 구독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부겔스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재테크는 50부터라고 하는 제 책을 그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얇게 썼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 편하시고, 그다음에 계산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겔스 구독자님께서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저희 트러스턴 TV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겔스도 마찬가지로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청하시고 나서는 꼭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